Parasite. 지난해 영화의 본고장 미국에서 보여준 우리 영화 기생충의 쾌거는 우리는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에서도 탑 뉴스입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영화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3대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아시아 최초의 나라로 국제무대 진출도 우리보다 50년은 앞서 있습니다. 수년 전 이미 일본의 유명 원로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스가와 마사히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영화에 있어서는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과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 영화계에서는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영화의 문제점은 갈라파고스 현상 때문입니다. 이 갈라파고스 현상은 영화를 만드는데 일본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검열을 열심히 한 것이 세계 영화 시장 흐름에서 그들 스스로가 고립돼 버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 영화 제작위원회 때문입니다. 제작위원회란 일본 영화를 만드는 조합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중 약 99%가 제작위원회 의사결정,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단 한두 명만 반대해도 참신하고 색다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화 각본은 물론 감독 캐스팅까지도 일일이 제작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엄격한 승인을 받아서 보편타당한 작품만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술작품을 보편타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규제가 얼마나 나쁘고 바보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술가는 그 보편성과 대치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을 누구 눈치 보면서 작품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를 지금의 일본 영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본 영화 감독 고레다 히로까지는 이 제작위원회 때문에 일본 영화가 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작위원회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 건축미술심의제도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화 제작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영화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1970년대 유신 정권에서 대중문화를 검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는 뽕, 앵무새 몸으로 얼었다, 뼈와 살이 타는 밤 이런 B급 영화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영화를 보면은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한국 영화는 황금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간 영화에 대해서 무관심을 했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영화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서편제, 태극기 휘날리며 쉬리 같은 메가톤급 영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변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 아암스 랭스 프린서플이라는 팔 길이 원칙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는 팔을 뻗어서 손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둔다. 그러나 건들지는 않겠다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화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나라든지 문화 정책의 핵심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문화를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문화의 흐름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본래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울시 건축미술심의제도를 떠올려 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건축미술심의위원을 20명 고정 멤버로 국한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80명 인력 풀로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심의하는 것을 서울시는 유독 그분 20명에게만 4년째 모든 심의를 맡긴 것입니다. 때문에 심의에 떨어진 작가는 다음 심의를 다시 또 그분에게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시 그분들에게 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들 심의위원들의 권력은 막강해졌습니다. 바로 미술계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눈밖에 난 사람은 그 누구도 서울시 건축미술심의에 통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비전공자를 빼면은 실제로 약 7명의 미대 교수가 거의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갑 중에 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심의위원 중 일부는 평소 미웠던 작가들 작품은 다 떨어뜨리고 자기 주변의 작가 작품을 통과시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분은 자기가 떨어뜨린 그 현장의 업체 사람을 따로 만나서 자기 주변 작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작가가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작가를 바꾸게 해서 자기 사람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원은 본인이 추천한 작가의 작품은 당연하게 단 한 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닙니다. 심의원 본인의 입으로 말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작가를 바꾸고 싶어서 바꿨을까요? 또 계약을 포기하는 작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렵게 계약해서 기대 부풀어서 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가들 뒷조사를 해서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한 작가이고 연구소가 어디에 있고 스텝이 몇 명이고 작가와 스텝 이름까지 실명으로 심의석상에서 말을 해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때 심의에서 거론된 작가의 작품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 작가의 항의로 그 공모는 전출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신 정권 시절 문화검열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면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왜 많이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인가요? 왜 작가의 스텝 이름까지 심의 때 거론돼야 하나요? 미국의 세계적인 공공미술 작가 제프 쿤스는 스텝이 200명입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 스텝은 150명입니다. 스텝이 있고 작품을 많이 하면은 나쁘다는 기준으로는 이분들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G7의 IT 강국,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도가 신진 작가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공공미술 제도를 개선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빼서 나눠주는 것 같은 의도치 않는 변칙이 나타났습니다. 신진 작가에게만 가산점을 더 주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 영화 제작위원회에서 쓸데없이 시행했던 엄격한 규제가 일본 영화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K아트와 일본의 현대미술을 비교합니다. 죄송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현대미술 스타 작가를 꼽는 기준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호박으로 한 점에 수십억씩 하고 예약이 밀려서 작품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는 쿠사마 야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백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K아트에서도 이런 국제적 스타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중국, 대만, 미국과 유럽으로 작품을 수출하는 이이남, 김병진, 박승모, 김경민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뉴욕 현지에서 작업실을 내고 스타급 갤러리와 일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본에 수출하는 작가 유형호, 서영덕 등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마저 국내 공공미술 심의에서는 7번, 8번씩 떨어지는 것은 애사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름만 말하면 아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도 서울심의에서 5번씩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난데없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외국을 공략하며 생긴 일도 아니고 국내 미술심의에서 길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미술이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적 DNA를 미리부터 싹을 자르고 죽이는 현상입니다. 절대 이 시스템으로는 미술계의 BTS, 미술계의 봉준호 같은 월드스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작품을 많이 하는 작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미국의 제프 쿤스이거나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밖을 보아야 합니다. 세계 미술 시장의 큰손들은 우리가 국내에 설치한 작품을 보고 작가를 선택해서 세계 무대에 초대합니다. 때문에 공공미술 설치는 작가를 세계 무대로 보내는 길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큰 틀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의 흐름과 자율성만 인정해 주시면 반드시 K아트에서도 세계 정상급 스타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지도상에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개척한 문화영토는 지구 전체였습니다. 우리도 K아트만의 문화영토를 개척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가 이철이었습니다.